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잘 쉬셨나요? 지금 사실 녹음을 했다가 지금 2차시가 날라갔어요, 중간에. 그죠? 2차시가 날라가서 다시 녹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저 녹화는 이제 저는 지금 추석 전주예요. 추석 전주에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을 때쯤이면 아마 이제 추석 전날 아니면 뭐 이제 추석날, 뭐 추석 연휴가 들어가는 시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수업을 듣기 싫다, 뭐 공부를 하기 싫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놓을 건 해놓으시고 추석 연휴를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쭉 봤던 거지만 푸트랍 게이트, 스테페이지 게이트, 그 다음에 시저스 게이트, 뭐 파킨슨 게이트, 그 다음에 아타식스 게이트, 아파라식스 게이트, 그 다음에 뭐 헤미플레이지 게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신경계 쪽으로 이제 손상됐을 때 주로 나타나는 보행 패턴, 비정상적인 보행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2차 때는 관절 운동에 제한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통증성 걸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걸음입니다. 그래서 체중을 한 척 다리에서 가능한 빨리 제거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디딤기가 더 짧습니다. 환측이. 그죠? 아픈 부위가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이면 한 손으로 아픈 다리를, 뭐 아픈 부위를 지지하면서 다른 팔은 밖으로 뻗어서 균형을 잡는 경우가 많죠. 할머니들 보통 일어나려고 하면 아이고 무릎이야 하면서 이제 일어나면서 무릎에 계속, 허벅지에다 계속 이제 손을 대고 난 다음에 이제 보행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으신데, 누구나 다 아픈 부위가 있으면 아픈 부위에 체중을 지지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1차적으로 이제 통증성 걸음입니다. 통증성 걸음. 안탈직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역시 이것도 뭐 여러분들 유튜브를 활용하시다거나 아니면 여기 영상이 있으니까 이 라인에 따라서 영상을 클릭하셔서 영상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관절 손상 걸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절 손상 걸음은 관절의 강직, 단단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또는 느슨해지면서 변형이 생긴다. 즉, 뭐 단단해지거나 느슨해지는 건 전부 다 관절에 이제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 변형이 생긴다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발생이 되는 거고요. 발가락이 이제 지면에 끌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돌림을 시킨다거나, 뭐 아니면은 반대쪽 발목을 과도하게 이제 발바닥 굽힘시켜서 이제 골반이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죠. 그렇죠? 이 부분. 그렇죠? 이 다리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휘돌린다거나, 뭐 아니면은 이 발을 이제 들고 있는다거나, 뭐 무릎이 아프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체는 아까 전에 이제 통증성 보행에서도 언급을 했겠지만, 이제 아픈 부위가 발생한다, 즉 환측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환측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디딤기를 최소화시킴으로 인해서 체중 지지도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우리 몸에 통증이 생겼을 때 저사용을 하려고 한다. 특히 과사용으로 인해서 그 질병이 발생했을 땐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뭐 저사용을 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또는 뭐 이제 체중 부하를 이제 최소화하려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걸 이제 우리는 아스로제닉 게이트라고 얘기합니다. 관절 손상이 됐을 때 나타나는 걸음걸이를 우리는 아스로제닉 게이트라고 얘기하고, 아스로가 이제 관절이잖아요. 이 부분이 관절입니다. 그죠? 관절에 문제가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보행이다. 역시 영상이 여기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확인해 보시고 쭉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뭐 이상하다거나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엉덩관절 굽힘 걸음입니다. 중간 디딤기와 말개 디딤기 시에 엉덩관절 펴과 저침을 할 수가 없어서 골반의 앞쪽 경사와 허리뼈의 앞고비가 과도해지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자, 뭐 간혹 이제 무릎을 굽히는 현상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 굽힘 검사, 무릎 관절 굽힘 걸음
패턴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중간 디딤기와 척이 닿기 동안에 과다한 발등 굽힘, 걸음 길이가 짧아지게 되고 무릎 관절이 펴지게 되고 휘날림 걸림 양상이 보인다. 요거 두 개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기도 조금 다르죠, 그죠? 척이 닿기고요. 여기는 말기입니다, 그죠? 그 기간 동안에 얘는 과도한 발등 굽힘, 얘는 골반의 앞쪽 경사. 그 다음에 얘는 무릎을 굽히고요. 얘는 무릎을 펴서 휘돌림을 한다. 라는 거 두 개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Hip Flexion Contracture Gate입니다. 요렇게 이제 완전히 뭐 안에 굳었죠. 이렇게 우리 화살표 모양처럼 완전 굽혀졌습니다. 여기 앞쪽이 이제 짧아진 거잖아요. 그죠? 앞쪽이 짧아지면서 보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요 영상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영상 역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Knee Flexion Contracture Gate도 역시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부분 무릎 관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중간 디딤기와 척이 닿기 동안에 뭐 과도한 발등 굽힘이 있는지 뭐 걸음 속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이 뭐 짧아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고 걸음 패턴에 대해서 영상으로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섯 번째로 보게 될 아이가 이제 말발 걸음임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간혹 나옵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발바닥 굽힘 구축 상태에서 보행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중 부하는 일차적으로 발의 뒤 가쪽이나 가쪽 가장자리 쪽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고요. 디딤기에 발 뒤꿈치를 지면에 닿을 수가 없어서 자, 위쪽 몸통을 뒤로 젖히게 됩니다. 앞쪽으로 숙일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뒤로 젖혀지면서 이제 과도한 앞구붐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흔듦기에서 엉덩관절을 높게 들어 올리면서 걷게 되고요. 흔듦기 중에 발의 지면에 끌림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시 서컴덕션 게이트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세요. 발을 보세요. 발을 보세요. 영상 요것도 역시 패스 에쿠니어스 게이트 영상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보면 징그럽다라고 생각하시게 될 텐데 환자분들한테 여러분들 절대 그런 표정을 보여주시면 안 되고 환자를 존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오히려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이 이렇다 보니까 무릎 관절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영상에서 나오겠지만 무릎 관절에서도 온전치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 이런 환자들에게 이제 보조기라든지 의지들, 뭐 의지는 아니죠. 이분은 절단 환자분은 아니니까, 그죠? 보조기를 어떻게 해주면 보행에 도움이 될까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곱 번째로 이제 짧은 다리 걸음이에요. 짧은 다리 걸음 같은 경우에는 한쪽 다리 이제 그 다음 반대쪽 다리하고 이제 다리 길이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로 인해서 몸을 손상측으로 이제 보통 기울이게 됩니다. 손상측 골반이 아래로 기울어져서 절룩거리게 되고 당연히 짧으니까 짧은 쪽으로 이제 기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정상측 다리 흔든기 시 과도하게 굽힘되거나 골반을 늦게 들어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신발 교정만 해줘도 정상적인 그런 패턴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합니다. 뭐 안에 뭐 신발 교정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차피 지금 보조기학 개론을 배우면서 이제 구두를 하고 뭐 인솔 이제 깔창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여러분들은 이제 인솔을 배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보통 인솔 형태로 제작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구두 자체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통해서 뭐 운동화 자체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교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개론 시간이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눈을 보게 될 겁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역시 여기도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이 여기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Short Track Gait 만약에 한쪽 다리가 네 다리보다 다른 다리보다 둘 다 네 다리죠. 그죠? 한쪽 다리가 다른 다리보다 길이가 짧아지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행 패턴이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왜 다리가 짧아질까요? 왜 다리가 짧아질까요? 아니 우리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생활을 하면서 똑같이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데 왜 다리 길이가 오른쪽과 왼쪽에 차이가 나게 될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세의 변형입니다. 지금 이 사람 보이시나요? 어디가 짧아져 있을까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몇 쪽이죠? 이쪽입니다. 이쪽. 왜? 몸이 이렇게 기울었잖아요. 그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기울었잖아요. 그죠? 손상측으로 기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가 짧아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세가 아예 바뀌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자세가 바뀌게 되면서 이 다리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뼈가 한창 성장할 때 골절이 일어난 경우에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1학기 때 해부학 시간에 배웠었죠. 뼈가 형성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뼈 파괴세포가 뼈를 파괴하고 클라스트가 역시 작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갈라지거나 손상된 부분에 블라스트 생성뼈가 이제 같이 갖다 붙으면서 뼈의 길이 성장과 부피 성장, 넓이 성장을 같이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거처럼 골절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뼈 다리 길이의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참고해 두시면 되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근육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보행 패턴이 변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육의 불균형. 첫 번째로 이제 나타나는 게 글루티우스 맥시무스 게이트라고 얘기합니다. 글루티우스 맥시무스는 우리가 아직까지 뭐 기능의학 시간에 배우진 않았지만 조만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 엉덩이 근육 있죠, 그죠? 엉덩이 뒤쪽에 있는 도톰한 네 엉덩이 힙 근육이 있죠, 그죠? 보통 엉덩이 주사 맞는데, 그죠? 엉덩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뒤쪽에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엉덩이 뒤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엉덩이 뒤쪽이고 제일 넓게 그냥 크다랗게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가장 바깥에 있으면서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름 자체가 아예 그냥 나는 맥스다 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글루티우스의 맥스다. 제일 크다. 제일 크고 제일 넓게 돼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엉덩이 뒤쪽입니다. 자, 뒤쪽에 있으면서 얘는 뒤로 젖혀지지 않게 그 밸런스를 꽉 잡고 있는 아이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약화되게 되면요. 엉덩관절의 체중 부하가 뒤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슴 우리를 앞으로 내밀게 되죠. 배 내미는 거, 가슴 내미는 거죠. 그죠? 얘가 뒤에 약하게 되면서 얘가 뒤로 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가게 되면 계속 넘어지려고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안 넘어지게 하려고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배를 앞으로 내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몸을 뒤로 젖히면서 손으로 큰 볼기근 여기 엉덩이 쪽에다가 갖다 대고 난 다음에 안 넘어지기 위해서 힘을 대신 역할을 해주게 하면서 이제 걷게 되는 경우죠. 됐죠? 역시 글루티우스 맥시무스 게이트 영상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으니까 확인해서 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좀 이제 화질이 안 좋은데 사람인지도 못 알아보겠다, 그죠? 화질이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한번 영상 한번 재생해서 아까 앞에 거하고 이제 같이 비교를 해서 영상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애가 이제 중간볼기근 손상거름입니다. 얘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요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트렌델렌버그 징후가 양상이 나타난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아직까지 기능의학에서 얘도 역시 우리가 중간볼기근을 배우진 않았지만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디딤기 동안에 아까 큰 볼기근이 요거예요. 엉덩이. 애플. 그죠? 그 다음에 옆에 요 부분이 색깔 바꿀게요. 요 부분이 큰 볼기근이고요. 요 부분이 큰 볼기근입니다. 그죠? 요 두 개가 맥시무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부분, 요 부분이 두 개가 메디우스.
D입니다. D. 메디우스입니다. 자, 이 메디우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디딤기 동안에 좌우의 골반의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아이입니다. 근데 얘가 손상되면요,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디디려고 하면은 디뎠을 때 옆으로 슉 밀려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딛고 있는 다리의 위로 중력 중심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가슴을 가쪽으로 내밀게 돼서 체중 이동이 가쪽으로 쏠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다 쏠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넘어지기 쉽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트렌델렌버그 징후가 양성이 나타난다. 트렌델렌버그 징후는 무조건 중간 볼기근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완전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양쪽 모두 약해지면 이제 좌우로 흔들리게 되고, 이걸 우리는 보통 웨딩 게이트, 게이트 이름은 웨딩 게이트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웨딩 게이트, 트렌델렌버그 징후, 중간 볼기근. 아시겠죠?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여기 또 역시 우리 글루테우스, 메디우스 게이트 영상 여기에 있습니다. 영상 역시 똑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도 하나 더 있습니다. 글루티우스, 메디우스 게이트 역시 영상 여기 있으니까 확인해서 여러분들 재생을 해서 트렌델렌버그 징후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허리근 손상걸음입니다. 넙다리뼈 머리 연골증과 같이 엉덩관절이 이완된 환자에게 나타나고요. 스윙 시 지나치기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윙이 팔을 휘젓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몸통과 골반의 과도한 운동으로 인해서 파행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큰 허리근의 억제성 반사나 근력 약화에 의해서 보통 발생합니다. 네 허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뒤쪽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앞쪽에 있죠? 뒤쪽에 있는 허리가 아프다라는 겁니다. 엉덩관절의 가쪽 돌림, 굽힘, 벌림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중요한 거. 넙다리 부의 굽힘을 돕기 위해 골반과 몸통을 과도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자, 넙다리 네갈래근의 손상걸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주기에서 무릎을 펼 수가 없고요. 벌떡거리면서 몸통은 앞쪽으로 구부러지게 됩니다. 자, 몸통을 앞으로 굽힘시켜요. 왜냐하면 여기 허벅지 앞쪽이 이제 넙다리 네갈래근이잖아요. 그죠? 그 얘가 이제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지할 수가 없으니까 무게중심을 이렇게 앞쪽으로 끌어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안 넘어지기 위해서. 발목 관절을 강하게 바닥 쪽 굽힘, 완전 발바닥을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밀어버리면서 무릎 관절을 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럴 동작을 할 수 없으면 이제 손을 이용해서 무릎 관절을 굽히고 펴는데 역할을 하는 걸음이 이제 패턴이 이제 넙다리 네갈래근의 손상 걸음이죠. 그렇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쿼드리셉스 어보이드 게이트라고 얘기하고 화살표 보시면 여기에 영상이 역시 있습니다. 쭉 재생해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발등 굽힘근 손상걸음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풋드랍 게이트, 스텝페이지 게이트하고 동일하다고 거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흔들기에서 발처짐으로 인해서 엉덩 무릎 관절을 과도하게 굽히거나 발처짐 게이트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부하 반응 시 발등 굽힘근을 조절하지 못해서 툭 아까 던져 놓는다고 얘기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발을 원래 뒤꿈치 살짝 딛고 발 앞쪽으로 와서 발가락 떼고 뒤꿈치 딛고 발가락 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발을 그냥 팡 놓고 떼고 팡 놓고 떼고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뒤 넙다리 근육 손상 같은 경우에는 디딤기 시에 무릎 관절은 과다한 저침이 일어나서 전반슬, 요거는 나중에 합시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내용을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재활에서 가장 고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척추측만증과 이 전반슬입니다. 제누바름, 제누
발굼.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요건 나중에 날 잡아서 한번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좀 더 어느 정도 이해도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다시 얘기합시다. 자, 흔든기의 간속기 동안의 무릎 관절은 빨리 편 상태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됐나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볼 건 종아리 세갈래 근걸음입니다. 발꿈치를 굴려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므로 걸음 길이가 짧아지는 것이고요. 평지보다 경사진 곳을 걸을 때 나타나는 양상이 더욱더 도드라집니다. 여러분들 그냥 종아리입니다. 종아리. 종아리 그때 제가 얘기를 했었죠. 한번 기능해부학 시간 때. 여러분들 뭐 이만기 아저씨나 뭐 이런 분들 보면 씨름 선수나 뭐 운동 선수들 보면은 종아리가 하트 모양 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 하트가 이제 하나의 갈래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가 모여서 이제 하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의 지금 세 갈래 근이라고 있으니까 한 갈래가 더 있죠. 그 하트 사이에 안쪽에 깊숙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종아리 세 갈래 근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 근육에 문제가 생겼을 때 평지보다 이제 경사진 곳을 걷는 게 더 힘들어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골반 올린 걸음 힙 하이킹이라고 얘기하죠. 골반 올린 건 손상으로 골반이나 다리가 내려가는 양상의 보행을 우리는 골반 올림 걸음 힙 하이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트라이셉스 슐레 그룹 윅 게이트. 아까 종아리 세갈래근이죠. 그죠? 세갈래잖아요. 트라이. 그죠? 트라이셉스 슐레 그룹 윅 게이트 역시 영상 여기에 있고요. 확인 한번 쭉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힙 하이킹 게이트 역시 영상 여기 있고요. 여러분들 확인 한번 쭉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얘가 올라가고 올라가는 부분을 각각 비교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힙 하이킹 게이트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도 이제 5주차 수업이 끝났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추석 연휴죠. 추석 연휴가 끝나고 원래 우리가 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고자 했었으나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상 아직까지 우리가 안심하기는 이르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비대면 수업을 연장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전달을 받았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저 또한 좀 아쉽기는 해요. 솔직히 여러분들 만나서 수업하는 게 훨씬 더 전달도 잘 되고 재미도 있고 여러분들 빨리 보고 싶기는 한데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가 사회적 환경상 비대면 수업이 연장이 되었으니 여러분들 뭐 기운 내시고요. 어쨌든 그래도 즐거운 추석 연휴다 그죠? 즐거운 추석 연휴니 추석 때 즐겁게 보내시고 행복한 추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뭐 시간적 여유가 좀 많죠? 시간적 여유가 많으니까 뭐 혹시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나는 공부를 좀 해야겠다 이 기간 동안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겠다 싶으시면 앞에 강의 내용들 한번 쭉 보시고 그 내용이 이해하기가 힘들다 하시면 뭐 유튜브 영상 제가 올렸던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유튜브 자료들을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복습을 반드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일단 계획상으로는 지금 7주차까지 수업을 하고 8주차부터 대면 수업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8주차가 원래 우리 시험이잖아요. 그죠? 시험인데 만약에 8주차 때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8주차 때 바로 시험 보지 않겠습니다. 뭐 어차피 제가 만나서 다시 공지를 하겠지만 뭐 아니면은 만날 상황이 안 되면은 그 전에 공지를 하겠지만 대면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할 거예요. 한번 이때까지 2학기 때 수업했던 내용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을 쳐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점수가 개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대면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하고 할 테니까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복습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수업을 통해서 또는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반드시 학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5주차 수업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